이분도 좀 마약 중독자였고, 이 여성분이 누구냐면 해리 에스터가 이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의 딸이 지금 현재 CEO예요. 린지라고. 린지 스나이더가 인앤아웃에서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 받았을 때 미국의 영게스트 빌리니어, 억만장자가 됐고요. 2019년 기사에 따르면 이때 3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4조 원 되는데 지금 한 뭐 6, 7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까 되게 조그만한 그 드라이브스루만 가능한 그런 조그만 매장에서 시작을 해서 이 소녀딸은 요런 집을 사게 해줬죠. 참 요 집에 참 재밌는 점은 이게 한 200억 원에 최근에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있는데 테니스 코트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는 거는 뭐 많이 봤어요. 수영장도 있는 거 봤는데, 근데 안에 골프장까지 있는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요런데 골프장 주변에 있는 집들은 제가 본 적은 있는데 집 안에 투홀 뭐 짜리 뭐 있는 건 되게 신기하네요. 아무튼 인앤아웃 가문의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앤아웃 이미지는 뭐 직원들 이렇게 해피하고 손님들 해피하고, 시스타의 소유도 여기 와서 막 원래 햄버거 안 좋아하는데 여기에서는 너무 맛있게 먹었다 막 하는데, 참 이런 엄청난 부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인앤아웃이라고 하면은 진짜 캘리포니아에서 너무 칭찬 가득한 햄버거 집인데 슬픔이 있어요. 이 인앤아웃 가족에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참 신이 공평하다는 게 느낀 게, 삼성도 정말 가질 거 다 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에 진짜 한국의 최고 재벌이라는 거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요분의 그런 아픔이 있죠. 뭐 요즘 뭐 이혼도 많이 하지만 여기도 이혼하시고 여기도 이혼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 삼성가의 그 유전병, 희귀병 이런 것도 있고, 인앤아웃도 가족의 그런 슬픔이 있어요. 뭔가 풍파도 많고. 48년에 이제 할아버지 해리가 운영을 했고요. 이제 76년에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매일 한 갑씩 피웠다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그런 다음에 첫째 아들인 가이가 가업을 이어받지 않고 이제 작은 엉클인 리치가 인앤아웃을 이어받았어요. 이 아저씨가. 왜 그러면 이제 첫째 아들을 뛰어넘고 둘째 아들한테 갔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이가 이 자동차 레이싱 스피드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요. 젊은 시절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때 젊었을 때부터 그 마약성 진통제 중독자가 됐대요. 이 기업을 양도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아버지가. 또 워낙 또 좀 노는 걸 좀 좋아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한테 넘겨줬고, 레이싱을 좋아했다는 거는 이제 옛날부터 인앤아웃이 이런 레이싱 스폰서도 해주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이게 가이의 영향이 크다. 리치가 운영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먼데 좀 쪽에 있는 프레스노에 인앤아웃 매장을 처음 열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날 프레스노 매장을 방문하고 신장 개업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린지가 이제 요 근방에 살아갔고, 린지도 볼 겸 자기 조카 린지 조그만 소형 비행기 타고 오다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작은 엉클 리치가 이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운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93년도에 린지 아빠가 이제 가업을 이어받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진통제에 좀 중독돼 갖고 결국 그 과다 복용으로 6년 만에 이제 죽어요, 아빠가. 그래서 이제 아빠 죽고 나서 이제 할머니 에스터가 운영을 하는데, 할머니는 2006년에 돌아가시고요. 여기 린지 있고. 그래서 린지가 25살 때 그 유서에 이제 남긴 게 이제 회사의 뭐 한 3분의 1인가? 뭐 요거를 이제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30살 때 절반을 받고, 그 다음에 35살 때 이제 전 지분을 다 받아서 이제 완전한 그 인앤아웃을 장악하게 되는데, 할아버지 죽었죠, 할머니 죽었죠, 자기 엉클 죽었죠, 아빠 죽었죠. 그냥 정말 이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얼마나 좀 외롭고, 이 기업을 자기가 이어받았을 때 얼마나 부담도 많이 받고 압박감도 엄청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 또 개인사가 있어요. 12살 때 자기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17세 때 이제 아빠가 마약 많이 해갖고 이제 돌아가시고, 18살 때 이제 고등학교 남자친구랑 결혼을 했어요. 첫 결혼. 그런 다음에 이혼을 총 3번 했어요. 이분은 좀 독특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첫 번째 남편인데, 이제 고등학교 남자친구 뭐 결혼하고 몇 년 안에 헤어졌어요. 애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남편은 인앤아웃 그 알바생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랑 쌍둥이를 낳아요. 근데 이분도 자기 아빠를 닮아서 레이싱을 좋아했거든요. 레이싱.
이분이 레이서거든요. 레이서랑 바람 펴갖고 애를 가져요. 이 결혼한 상태에서, 이분이랑 결혼한 상태에서. 그래서 바람 펴서 이분이랑 애를 낳고 해서 이분이랑 또 이혼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랑 또 얼마 안 갔다가 또 이혼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애가 쌍둥이, 여기 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네 번째 남편을 또 만나요. 네 번째 남편도 이제 인앤아웃에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랑 또 애가 생겼는데, 하여튼 독특하죠. 예, 린지가 아마 그 아버지 잃은 것과 그 엄청난 그 회사에 이어받아서 자기가 꾸려 나가야 되는 그 부담감, 모든 게 좀 엉켜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분도 좀 마약 중독자였고, 대마초 마약 중독자라고 했는데 대마초가 중독되나 싶기도 한데, 또 마지막으로 알코올 중독자잖아. 네, 린지가 평범하진 않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언제 좀 약간 정신을 차렸다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제2의 삶을 살게 됐냐면 이제 신앙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힘을 빌려서 이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앤아웃의 좀 재밌는 점 하나는, 이제 이 컵이나 이런 래퍼를 보면 이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인앤아웃이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게 크리스천 기업이라는 게 이런 데서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기 엉클 리치 때부터 요런 전통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린지는 드래그 레이서예요. 드래그 레이스. 이게 드래그 레이스 카인데 아빠의 피를 이어받은 거죠. 가이, 운전 이렇게 스피드 좋아하시는 자동차 광팬이었던 가이의 딸이라는 점, 참 피는 무시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운전하고 막 레이싱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인앤아웃에 대한 마음은, 이런 거는 취미 생활 하나의 뭐 스트레스 푸는 걸 수도 있는데, 인앤아웃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보호하지 않으면 언젠간 바뀔 수 있다라는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이거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인앤아웃이 굉장히 전통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할아버지 해리가 이 매장에서 시작할 때 그 가치관, 신선한 재료 쓰기, 커스터머 서비스, 청결함, 이게 인앤아웃에 정말 지탱해주는 정말 그 기본적인 가치관들인데, 이게 75년째 이어져 나가는 건 대단하고, 그 다음 린지가 그걸 continue to carry the torch, 이 전통을 이어가겠다, 인앤아웃의 성화를 자기가 이어가겠다 하는 그런 엄청난 책임감, 그게 정말 멋있고, 되게 뭐 그분이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 그런 풍파가 있었지만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이런 걸 이어가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인앤아웃이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나가는 성공하는 비결이 아닌가 싶고, 지금 현재 연 매출 1.3조 원으로 추정되고요. 직원 수가 29,000명이 돼요. 와, 워렌 버핏이 인앤아웃 지분을 살려고 편지를 보냈대요. 너네 관심 있다고. 근데 돌아온 답장은 없었대요. 워렌 버핏을 깐 인앤아웃이에요. 참 인앤아웃이 얼마나 탐냈으면 워렌 버핏이 직접 편지를 쓸까라는 것도 재밌고, 보통은 이제 반대죠. 이제 회사가 어필을 해서 워렌 버핏의 투자를 받고 싶어 하는데, 워렌 버핏은 이런 회사를 너무 좋아해 갖고 굉장히 브랜드 강하고 로열 커스터머고 이윤도 빵빵하고 캐시도 많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엄청난 철학, 가치관, 그런 거에 참 탐내만한데 이제 무시받았다. 쌩 깠죠. 인앤아웃은 그 린지가 말하는데 회사를 절대 매각하거나 주식 상장할 계획이 없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았고, 월가에서는 인앤아웃 버거가 언제 뭐 주식 상장하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냐 라는 그런 건의가 엄청 많이 온대요. 그런 걸 이제 린지한테 전하면 자기는 항상 이제 뭐 그런 계획이 전혀 없고, 자기는 이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 가치관을 자기가 계속 이어나가겠다. 요 매장은 1호점인데 요게 그 볼드윈 파크에 가면 아직도 있어요. 새로 지었어요. 이거 없어졌다가 하여튼 새로 지었는데, 요 모형물을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투웨이 스피커도 있고 메뉴판도 똑같이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자동차 여기 오면은 자판기에다 담배도 사고 막 그랬나봐. 여기서 이제 음식도 픽업하고, 하여튼 요 모형물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망하지 않고 75년째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성장하고 성공했는지 한번 저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앤아웃에 대한 좀 재밌는 팩트를 알려드리면, 인앤아웃은 온라인 주문을 지금 안 받아요. 참 신기하죠. 코로나 때도 안 받았어요. 한 번은 그 미국의 그 도어대시라고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건데 소송하고 그랬어요. 도어대시가 인앤아웃 허락도 없이 주문 받아서 사람들한테 배달하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객 간의 관계, 고객 간의 교류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매장에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서 그런 스마일과 대접을 받고 거기서 이제 음식을 받으면서 나가게 되는 그 경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물론 온라인을
주문을 받으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겠지만 그런 거 안 하겠다는, 이 전통을 이어나가겠다. 어떻게 보면 되게 비정상이죠. 예, 지금 시대에 온라인 주문을 안 받는다는 건 굉장히 경영자 입장에서는 되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런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인앤아웃의 성공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이 게스트와 어소시에이트 간의 그런 교류가. 이게 아마 그 주식 상장된 회사였으면 아마 이건 굉장히 뿌리치기 어려운 그런 유혹이었을 텐데, 이건 가족 경영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단품 메뉴를 나눠서 이렇게 사도 세트 메뉴 가격이랑 똑같대요. 그래서 햄버거, 감자튀김, 음료수 이렇게 따로따로 사도 이렇게 가격은 똑같다 그러더라고. 저는 이게 되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세트 메뉴가 보통은 단품보단 싸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하고 약간 가격 면에서 깨끗하다? 되게 투명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머리를 안 돌려도 되잖아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메뉴가, 보세요. 메뉴 추가된 게 이거거든요. 근데 뭐 58년도에는 이제 병 음료에다가 이제 칙 하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로 파운틴 드링크로 갔고, 63년도에 더블 메뉴가 추가됐대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이제 고기 2개, 치즈 2장이 들어간 햄버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신 메뉴가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토핑을 더해서 만든 메뉴고, 75년도에 닥터페퍼 음료수가 추가됐고, 2003년도에 레모네이드가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복귀시켰고, 최근에 2018년도에 핫코코아를 원래 있었다가 이제 다시 또 메뉴에 복원시킨 건데,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점인 게, 엄청난 이 시대에 따른 그런 사람들 입맛도 달라지고 정말 트렌디한 것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걸 다 뿌리치고 롯데리아만 봐도 메뉴가 정말 한 달에 신메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별의별 메뉴가 다 나와서 엄청난 마케팅과 이 메뉴 개발과 이런 거 돈을 쓰는데, 인앤아웃은 그런 거 전혀 안 하고도 이미지를 정말 유지하고 있다. 맛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어오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다. 이게 참 우리가 또 배울 점이긴 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크릿 메뉴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메뉴 토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주는데, 근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애니멀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61년도에 메뉴에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패티에 그 머스터드를 얹히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피클스, 그 다음에 구운 양파에다가 시크릿 메뉴를 좀 더 얹힌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점이 애니멀 스타일의 유래가 뭐냐. 그래서 요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는 그 캘리포니아에 이 서퍼들이 많잖아요. 그 서핑 하시는 친구들이 이 매장에 와서 좀 얘네들은 좀 약간 자유분방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좀 꼴린 대로 사는 그런 좀 약간 뭐랄까 약간 애니멀 같은 애들이라서, 얘네들이 근데 시켜 먹는 스타일이 아까 말했던 그 형태였대요. 그래서 서퍼들이 먹는 이 애니멀 같은 애들이 먹는 스타일이라서 애니멀 스타일이라고 한 설이 있고, 두 번째 설은 이 스토어 매니저가 말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매장 밖에 와서 막 계속 좀 소란도 피우고, 젊은 약간 애들이 약간 애니멀 같다, 약간 동물 같은 청년들이 와서 좀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근데 얘네들이 항상 시켜 먹는 게 약간 그 스타일이었다 해서 이제 애니멀 스타일이라고 하는 설이 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되게 하나의 이 인앤아웃의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런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건 간단한데, 주문을 했을 때 바로 받는 냅킨이랑 밥 먹으면서 이제 더 이제 필요할 때 저 케첩 스탠드 옆에 있는 그런 냅킨 종류가 다르대요. 두 개 다. 요거는 훨씬 더 고급스럽대요. 예, 고급이고 약간 저가형.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10배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정말 작은 디테일, 처음에 받았을 때 뭐 그 쓰는 냅킨과 더 필요할 때 쓰는 냅킨의 퀄리티를 이렇게 두게 하는, 일반 패스트푸드점은 그냥 이 싼 걸로 다 통일시키겠죠. 근데 참 이런 디테일이 인앤아웃을 차별화를 계속 두는 것 같아요. 다른 패스트푸드점이랑.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성공하는, 오래가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기업에 뭔가 이런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 매장의 메뉴판과 로고, 사인판을 인앤아웃 안에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44년째 인앤아웃의 간판을 만들어주고 한다 그랬다. 메뉴판이랑. 약간 되게 또 이런 것도 보면 애플스러워요. 예, 애플도 모든 걸 다 인하우스로 하려고 그러니까 외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디자인 같은 건 자기네들이 다 하려고 하는 거. 식당 안에서 먹을 때 먹는 이
이 판때기 트레이에 이제 여기 종이가 깔려지는데 요게 맨날 바뀐대요. 매년마다인가. 뭐 이베이에 가보면 사람들이 옛날 거 이렇게 막 올려서 팔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디테일, 요런 디테일도 참 인앤아웃을 다른 햄버거 가게나 다르게 만드는 것 같고, 또 옛날에는 이제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많이 먹었는데 옷에 흘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리 스나이더가 이런 랩, 무릎 위에 얹을 수 있는 매트 종이 이런 거 나눠주고 했대요. 거기 깔고 먹으라고. 근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원래는 그냥 그 햄버거 래퍼 같은 거 그냥 크게 오려 갖고 줬는데, 나중에 요거 디자인까지 해갖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막 인앤아웃 같은 거 그림이랑 얹어서, 그러니까 요런 것도, 요런 거 하나하나가 요즘엔 안 주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런 거 하나하나가 인앤아웃을 정말 차별화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 다음에 해리 스나이더가 이걸 가지고 다녔대요. 이 할아버지 알바생들 기억나는 게, 해리 스나이더의 정말 이 성경책 같은 매뉴얼인데, 이게 매뉴얼이에요. 음식 조리를 할 때 준비하는 방법, 뭐 이런 거예요. 푸드 프레퍼레이션. 토마토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꼭지 같은 거 어떻게 따고, 어떻게 놓고,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자르고, 이거를 정말 진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컴퓨터 같이. 그래서 요거를 말하면은 이제 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적었대요. 옆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런 미친 디테일이 인앤아웃의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이런 디테일에 집착하는 모습은 정말 이 스티브 잡스랑 되게 유사한 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를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이 해리 스나이더가 위대한 창업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스티브 잡스가 봤던 거는 미국 내 인터넷망이 연결되고, 그런 이런 아이파드라는 새로운 기기가 자기가 이제 만들어서 이런 기기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일하는 스타일이 이동하면서 인터넷도 쓰고 싶었던 걸 보였던 거죠. 이 흐름을 본 거죠.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네트워크가 깔리고 새로운 기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하는 어떤 스타일이 바뀌어지고, 인터넷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이렇게 종합해서 내놓은 이제 제품이 그 유명한 그거죠. 근데 이제 해리 스나이더도 미국 내에 이제 도로망이 깔리고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자동차 문화가 시작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인한 어떤 노동의 방식이 달라지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귀차니즘이 올라가고, 그래서 정말 이런 게 비슷한 게, 이제 스티브 잡스는 그런 거 보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패드에서 뭔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진화를, 에볼루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래서 정말 비저너리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닌가 저는 되게 생각이 들고, 해리 스나이더도 정말 비저너리인 게, 이제 인앤아웃이 어떻게 보면 인앤아웃이 이거죠. 인앤아웃이 아이폰 같은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한국에서 보면은 뭐 스마트폰 사용률도 엄청 올라갔죠.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제 사회가 안 돌아가는 지경까지 오게 됐고, 거기에 이제 핸드폰 안에 이제 앱스토어 앱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음식도 그러면 뭐야, 우리가 굳이 식당에 안 가도 그냥 앱을 통해서 어디서든 주문해서 식당에서 받아 먹을 수 있는, 물론 그냥 전화하면 됐었는데 전화하기도 귀찮아지니까는 이 앱을 통해서 메뉴, 여러 레스토랑을 한 번에 보고 메뉴를 보고 전화해서 배달할 수, 하여튼 배민의 탄생도 이런 거에서 좀 네트워크와 새로운 그런 기기와 소프트웨어와 이런 거에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주고 사람들의 귀차니즘과 편리함을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적인 걸 만들려면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네트워크가 뭔지, 새로운 기술은 무엇인지, 그다음 사람의 일하는 방식과 귀차니즘은 뭔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그런 거 다 종합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그에 따른 뭐 그게 레스토랑이든 새로운 기기든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혁신적인 게 아니지 않나, 거기에 또 다른 이제 미친 그런 디테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인앤아웃이나 애플 같은 브랜드가 만들어지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자, 오늘 모든 자료 출처는 저희 스타시법 뉴스레터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인앤아웃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